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다심판의 신동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 오늘은 제가 그 입시 트렌드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이지만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죠.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있고 또 뭐 실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능 정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불과 2년 전, 3년 전,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수시는 수시 준비만 하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히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학생은 수능 준비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등학교, 예비 고1, 그러니까 현재 중학생들도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입시가 바뀔 때니까 그러니까 예비고 1 역시 이제 수능 준비가 이제 필수가 된 시대에 진입했다.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왜 정보를 취득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취득하는 창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스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도 있고 또 뭐 가끔 보는 뭐 교육 정보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수능은 완전히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이제 확연히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조금 있었고 그 전년대도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바뀔 때는 별로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쭉 누적해 본 결과 이제부터는 완전히 수능을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신 성적을 잘 따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해야 했죠. 그런데 5년 전에는 분명히 학교 공부는 별도의 시험처럼 치러지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그 학생부 교과로 10%를 이제 서울대를 뺀 모든 대학에서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했던 인원들이 그 지금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형태로 한 10%로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의 변화가 분명히 이게 교과 중심으로 돌아가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 이제 결과적으로 시험을 다 치러본 지금 이제 입시 결과 수시가 나온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수능 준비를 무조건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입시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바뀌었지만 올해 이제 확 바뀌어져서 이제는 전에처럼 수시 준비만 하면 뭐 대입 치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증상은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역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또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뭐 창의력이야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습득하는 과정상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배웠다면 그 다음 단계인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확연히 다 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논술도 이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분석력을 평가한다고 그 학교 그 시험 목표에 나와 있거든요, 대학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 역시 비판적 사고력이고 사고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 바뀌어져 버렸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열애였다고 생각했지만 올해는 이제 완전히 그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도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잘 받는 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와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고등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비례하지 않는다. 뭐 반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신 공부 따로, 뭐 모의고사 공부 따로 하느라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 시험이 모의고사 시험처럼 사고력 시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근데 바뀌어 간 학교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뭐 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자사고나 특목고나 또는 이제 일반고에서도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취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과 그 학교 성적이 거의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었죠. 근데 그 이외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측면,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좀 괜찮았지만, 나머지 고등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입시 뭐죠? 특구라고 하는 거죠. 교육특구라고 하는 그 지역 교육특구의 모든 고등학교는 아니고, 그 중에서 몇몇 학교가 모의고사 준비,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많이 해서 어쨌든 결과를 창출했지만,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입시 실적은 그닥 그렇게 뛰어나게 그러니까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준비를 잘해서 대입을 잘 치르게 되면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가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수능 준비도 잘하는 고등학교가 결국은 입시 준비도 그러니까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이 어디에 있는 지역의 학생이든, 물론 뭐 아주 시골의 학교여서 뭐죠? 아예 우리는 뭐 또 공부도 되게 못하는 고등학교여서 아예 우리는 뭐 모의고사하고는 담 쌓는 고등학교야 라고 한다면 내신 공부 따로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내신이 이제는 모의고사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준해서 사고력 시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교과서만 보고 그것을 암기해서 시험을 잘 치르면 되었지만, 이제는 교과서 말고라도 뭐 EBS 연계 문제도 뭐 데려다가 시험 문제 내고, 뭐 데려다가란다, 가져다가 시험 문제 내고 이러면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내신 성적도 좋게 나오는 이런 걸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물론 아닌 고등학교도 있지만 거의 다수의 고등학교가 이제 그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일단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 준비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준비해 가는 그런 역량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은 떠날 수 없잖아요. 수시를 준비한다면 그것도 잘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시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향이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아까처럼 입시가 이제 서울의 유명 대학도 연대부터 어쨌든 한 10%가 다 학생부 교과로 뽑고, 교과로 뽑으면서 물론 연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수능 최저가 도입됐으니 당연히 수능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모델로 바뀐 거겠죠. 그렇지만 연대나 또는 뭐 동국대, 이화여대 이런 쪽은 이제 면접이 있거나 서류를 동국대처럼 서류 30% 이제
작년까지는 40%, 그러니까 2022학년도까지는 40%, 이제 2023학년도에는 30%로 바뀌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들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능을 잘 모르게 되면 나머지 결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잘 안 올라올 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논술과 수능과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나 탁월한 우수한 학생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글로 표현된 것을 보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명문대 책을 쓰면서 나왔던 것들처럼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반향이 물론 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가? 그게 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이제는 뭐 비판적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이 당연히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지 우수한 학생이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리고 일상화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모르는 교사들은 많지만 강의를 하는 교사들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입시의 경향이,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써 있냐? 결국은 이제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써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실은 입시는 그 다음에서 또 한 단계 발전했는데, 발전해 있어요. 그것보다 또 한 단계가 발전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어찌됐건 요지는 수능 준비를 잘하는 게 결국 이제 모의고사 준비죠. 잘하는 학생이 결국은 입시에서 승자가 되는 시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면, 결국은 이제 2015학년도까지는 수능이, 2015학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사고력 시험이라기보다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 많았었다. 근데 2016학년도 시험 입시부터는 이제 사고력 시험으로 전환해 갔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온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내지는 상위권 일반고에서도 좀 잘하는, 수능을 준비를 잘하는 학교의 모델이었다면, 그것이 일반고까지 퍼져나가는 것도 각 학교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학생들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서서히 오다가 지금은 그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다. 또 하나는 이제 교사의 태도에도 있죠. 교사가 분명히 이렇게 변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각 과목 담당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교는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니 자율적인, 그러니까 나만의, 그러니까 현재 교과서대로 출제를 하니까 모의고사의 그 경향과는 관계없이 암기 위주, 그러니까 좀 낮은 정도의 그 시험 단계인 거죠. 암기 위주는. 사고력 시험은 높은 단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고수했다가 2022학년도에 이게 입시의 경향이 바뀌면서, 그때 학교에서 어찌됐건 뭐 수능 준비로 막 이동하는 느낌이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입시를 다 끝나고 보면 매년 조금씩 바뀌었던 게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부터의 입시에서는 더더욱 그게 심화가 될 거다. 더 크게 될 거다. 즉, 결국은 이제 그것은 시험이 단순히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있다면 그것은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사고력의 수준을 어떻게 높여갈 거냐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시험을 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내서는 입시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으니 사고력 시험으로 바뀌었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은 뭐 그거는 2,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계속 제가 해왔던 얘기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뭐 좀 등한시해도 괜찮았다라면 이제는 딱 붙잡고 제대로 수능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내신은 완전히 뭐 모의고사 시험이나 수능 시험과 똑같이 낸다, 내는 학교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수업을 잘 들어야죠. 당연히 교사도 뭐 자기가 수업을 준비한 거에서 어쨌든 내는 거니까. 하지만 시험의 단계가 사고력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도 결국 수능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내신도 이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그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하고 내신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트렌드가 이제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명확해진 것만큼 이제 그렇게 준비해 가면,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준비를 열심히 해라, 모의고사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친구들과 공유해 하는 거를 꼭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수능을 하는 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야 뭐 서울에 유명대학 갈 것도 아니고 보통 한 3, 4등급 가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언저리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국립대학을 가거나, 또는 뭐 바로 밑에, 지방의 경우라면 바로 밑에 사립대들이 쭉 있잖아요. 지역마다. 뭐 그 정도 갈 거니까 굳이 뭐 내가 수능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내신도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도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은 수능 준비를 해야 한다. 또 논술 역시 마찬가지죠. 논술을 준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논술 역시 사고력 시험이다. 근데 그 사고력을 종합적 사고력이나 분석력이나 비교 분석이나 추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훈련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에 가야 내 내신 성적도 오르고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고, 내가 설령 나중에 어찌하다가 논술로 시험을 본다 해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학교생활 기록 역시 사고력인데, 아니 그 활동이 어떻게 사고력으로 이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발표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또는 어떤 내가 행동하는 것들은 다 나의 사고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행동은 나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습관화가 되고, 또는 습관이 다시 뇌로 이게 고착화되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찌됐건 그것들이, 또는 제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 감상문의 제목은 어떠냐, 또는 보고서의 제목은 뭐냐, 그게 결국 그 학생의 사고력이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전공 적합성이고 이런 거다. 전공 적합성이 어느 정도로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는 결국은 감상문이나 소감문 내지는 보고서에, 또는 에세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논문이든, 이거가 결국은 그 학생이 집어낸 그 제목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독서를 해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가 뭐 꼭 어려운 책만 많이 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사고력 자체가 그 학생의 그 어떤 책을 읽는지도 결국은 그 학생의 사고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발표하는 것 역시 그 학생의 사고력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들이나 또는 그쪽에 제목을 잡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학생의 사고력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사고력이 돼? 그게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이의 사고력이 매우 우수하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이 행한 태도나 자세나 학업 태도나 자세가 또는 학생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위가 그 학생의 사고력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치가 얘는 어느 대학, 얘는 어느 대학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문대 학교학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이게 뭐죠? 무슨 절대 법칙에는 이렇게 그걸 오려놓은 거지만 명문대 학교학생 학생부 대공개는 제가 쭉 그 학생의 과목을 전체를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은 게 뭐였냐면 결국은 쭉 읽다가 또는 그 과목에서 얻어진 그 어떤 그 학생 뭐 예를 들어 서울대 간 학생이든 아니면 뭐 연고대 간 학생이든 서강대 간 학생이든 거기서 도출되어진 것들을 자기하고 제일 잘 맞는 것들을 추려서 그 활동과 유사한 그 벤치마킹 하는 거죠. 얘는 이런 생각을 있었네. 그러니까 얘란다. 어쨌든 이 언니, 이 선배는 그랬네. 그렇다면 나는 요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뭐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라는 의미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해드렸던 거죠. 근데 요즘이야 뭐 어디든 많이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수능은 필수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우리 뭐 누구한테든 꼭 이제는 학생부 이제 입시는 수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왜? 내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의 시험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다. 아직 여전히 안 바뀐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선생도 그런 선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입시의 전체적인 경향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있지만 전체적인 입시 경향이 그렇다는 거다. 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결국은 그 사고력이 여러 가지에서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논술 역시도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의미를 아시고 이제는 수능 준비를 고3인데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비 고3인데 해야 되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뭐 이렇게 데이터로 갖고 있냐, 확률적으로는 100%, 99% 맞다, 98%, 2% 빼겠습니다. 98% 맞다. 그러니 이제는 수능 준비를 해라. 그리고 수능 준비를 잘하는 것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논술에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뭐 수능 체조를 맞추거나 또 뭐 그쪽에서도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물론 이제는 태반의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학생들을 내신여도 어쨌든 수준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문제의 그 포인트 기점은 결국은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낼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거다. 그러니 이제는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만이 수시 준비 역시 제대로 하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 꼭 명심하셔서 제가 이 얘기는 당분간 뭐 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는 수능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얘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꼭 명심하시고 수시 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